곽동수의 픽입니다. MS-DOS는 뭔가 한 가지 주제로 새로운 개념으로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한 주간을 정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른 것은요. 버티컬 마켓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내에서 번역할 때는 그 수직 시장이라고 번역되던 것 대신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뷔페하면 온갖 게 다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 어린 시절에 뷔페가 요즘 뷔페로 바뀌었고 그리고 뷔페도 해산물 전용 뷔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네. 이렇게 쪼개지는 게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점점점 쪼개지는 게 나오는 거죠. 전에 그 정치에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 모두를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바뀐 게 그 국민 가운데서도 20, 30대를 대상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나가는데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간 청년 정치라는 게 버티컬 마켓처럼 열렸습니다. 이게 요즘 옷가게 온라인 상점도 보면 그 전문점으로 가전만 팔거나 혹은 아이들 용품만 팔거나 맞아요. 그 가끔 저 같은 아저씨들이 가는 5, 60대 전문 쇼핑몰이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왜요? 아, 그렇게 안 입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5, 60대들이라고 하게 되면 편한 고무줄 바지 앞뒤 돌려 입어도 상관없는 걸 팔거나 어떤 날씨에든 입을 수 있는 뭐 이런 걸 팔기 때문에 취향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 연령대에 맞춰서 움직였다면 이젠 취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전에는 제가 인터넷 하던 그야말로 MS-DOS 시절에는 야후라는 데서 체격 넉넉하고 헤비급 챔피언 정도 되는 사람이 순정 만화 보고 훌쩍훌쩍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사내 새끼가 왜 이거 보고 있냐 그러는데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그러면 동호회 같은 게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너도 순정 만화 좋아하는 남자야 나도 뭐 이래가면서 사람들을 모았었어요. 할머니가 드럼 치는 거 나오면서 나이야로 하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래가면서 좋아하는 것들끼리 모았었죠. 지금이 그걸 넘어서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버티컬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연령대하고 상관없이 정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거다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영업과 비자영업 여기에 특수 목적 고용된 프리랜서 등으로 나눠지고 여기에는 직장인과 공무원 이렇게 그룹이 쪼개지는데 이 사이에서도 20대 30대 직장인들이 새로운 게 됐고 그걸 공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준석과 박지원입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청년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꿈을 꾸고 뭔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우리 축구도 그렇고 우린 기본기 없이 선수가 화려하게 뛰는 이강인 선수처럼 잘 달리는 사람이거나 내지는 누구나 손흥민처럼 경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툭 튀어나오길 바래요. 근데 정치는 그런 게 절대 없거든요. 우리 박지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버티컬 마켓 정치의 특징은 20, 30대가 정치에 가면서 20, 30대에 맞는 옷을 꼭 20, 30대가 팔아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도 청년 정치는 청년이 해야 되는 정치와 청년을 위한 정치로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는 청년을 위한 정치는 시도도 안 되고 끝이 났고요. 윤석열이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했죠. 지난 대선 공약에서 버티컬 마켓 정치가 살아있다. 버티컬 정치가 살아있다 한 게 청년들을 어디서든 흔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 처음에 청년이 하나도 안 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청년 관련돼서 이 능력과 성별 같은 것들이 없다면서 다시 10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티컬 마켓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고 나가고 있는 박지원이 있는데 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박지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미엄이 돼서 예컨대 구번기 소장이 아무리 뛰어도 젊은이가 고생하네 아이고 정치에 관심 갖고 우리 미래가 든든하네 소리는 안 나와요 이제. 이게 피해자야 사실은. 저도 드는 생각이요. 저도 페이스북에다 썼는데 제발 그만하라고 하면서 쓰면서 우리 동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다 부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 거예요, 이 친구가.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쪽은 좀 나아요. 지금 생방 보시는 분들은 이준석 언제 나와요? 결과 얘기하시는데 8시 반에 들어갔어요. 이준석 측근에 따르면 7월 7일 저녁 7시에 출근하라는 건 증언하라는 건 이건 뭔가 주술적이지 않아요? 저희 그래서 1시간 반 늦췄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37. 예. 뭔가 좀 느낌이 불길하다 그래서 김철근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나갔다고 할 정도예요. 근데 결과가 늦게 나온다. 이준석을 30대 당대표로 사실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는 재미 좀 봤죠. 그쵸. 그리고 젊은 유튜버들이 보수 유튜버들이 튀어나오면서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젊은 유튜버들은 비례대표에 나서서 뭐 미래한국당 할 때 지지하기도 했고 이 버티컬 마켓이 크면서 두 가지 형태를 봤어요. 직접 참여하는 정치로서는 보수 쪽에서 나왔고 간접으로는 누가 야 너 좀 한번 해봐라 아버지 친구 딸 뭐 이런 걸로 꽂은 게 아닐까 싶은 애가 나와서 지금 생떼 부리는 모습까지 보고 있어요. 어떤 식이 됐건 한국에서 버티컬 마켓이 아직 크려면은 멀었다 하는 게
틈새 시장이 아니라 수직이라고 하는 게 그 밥을 뭐 한 끼 먹는 데서 5천 원짜리 먹어도 되고 10,000원짜리 먹어도 되고 몇만 원짜리 뷔페를 가도 되고 해산물 뷔페 가도 됩니다. 근데 한 끼 먹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치도 사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젊은 정치인들에게 어떤 걸 해줄 것이냐. 원래 대선 공약이라는 게 죄다 젊은 층, 신혼부부층 이런 데 타게 됩니다. 교육비 이런 거 깎아주겠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하다가 그게 사라지고 버티컬 마켓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좀 해볼까 하는데 모두 실패. 이렇게 실패했던 원인은 빨리빨리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누가 똘똘하게 다니면서 보좌관 괜찮다. 예컨대 저 사람이 예전에 김남국 의원실에서 방송 모니터하다가 바로 긴급하게 대응했던 그 사람이래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치에서 흔히 나오는 게 포도나무 얘기입니다. 나무 심고 나서 최소한 몇 년, 5년 이상은 기다려야 수확할 수 아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박지원은 자기 스스로 심고 6개월을 못 기다려서 지금 조급증을 떠들고 있고 그리고 혼자 사는 남자를 당대표로 뽑지 말자. 아무리 젊어도 20살에 결혼해를 찾자. 뭐 이런 얘기를 찾는 것처럼 이준석이 했냐 안 했냐 갖고 지금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성폭력인지 뭐 성매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성매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 증거를 없애려고 누군가를 시켰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없었어요. 클린턴 때 나왔던 유머 아주 씁쓸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선생님 대통령이셨는데 클린턴의 르윈스키 스캔들이라고 맞아요. 인턴과 대통령이 부적절한 관계로 뭐 표현은 그렇지만 뭘 입에 물었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정가에서는 우리는 그런 걱정은 없어.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 영부인이 얼마나 무서운데 뭐 이런 농담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걱정을 바깥으로 드러낼 게 없었는데 지금 이게 야당이었으면 엄청난 스캔들이었을 겁니다. 야당의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가 됐고 그 사람이 성매수를 했다 안 했다 성접대를 받았다 아니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야당 정치 기반은 무너집니다. 박살났겠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니까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그렇죠. 젊은 정치에 가져오는 저는 이 틈새 시장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얇은 것도 정말 작은 쐐기가 되면 전체를 못 움직이게 박아 넣을 수 있는데 이준석은 20대 남들 펨코 이걸 대상으로 굉장히 멋지게 떠든 것 같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5년은 기다려야 되는 포도나무 심듯이 해야 될 텐데 그냥 박지원으로 대표되는 그 6개월을 못 참아서 그럼 우리 최민희 누님께서 다음에 도전해라. 그 얘기는 좀 짜쳐 있어라. 이제 그만해라. 이런 얘기인데 본인은 자격 있어요. 자격 있어요. 이미 시간이 끝났는데 입시 9시 입실 마감인데 9시 5분에 난 자격이 있어요. 이러고 떠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 그것도 다른 정치인을 깨면서 정치하겠다. 같은 당을 저는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한동안 버티컬 마켓을 가져오는 데는 암울하게 작용할 것이다. 전 젊은 정치인들을 응원하고 한때 정치하는 엄마들이 주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고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성공하지 못해도 늘 말씀드리면 정치는 원래 하려고 했던 10가지 가운데서 3가지만 제대로 이뤄내도 3할 때만 돼도 인정받습니다. 살면서 임기 저희가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 얘기할 때 지금 재선인데 뭐 했지 하게 되면은 뭐 보톡스균 관련된 특수기업에 편파 준 거 말고는 별로 업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열심히 잘했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우리 봤을 땐 3선인데 그냥 누군가 하라는 법안을 6개월 지나고 한 거 말고 이룬 게 없습니다. 특히 영등포 계신 분들 잘 알 텐데 영등포에 뭐 천변을 바꾸고 개발을 뭐 하고 하겠다는 숟가락 얹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일했던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이와 연령대 상관없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저는 구봉기 소장님한테 늘 얘기하는 게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디 직책이 없더라도 정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끌어서 결과를 내게 만들고 이재명이 그랬듯이 성남 병원을 만들지 왜 딴 지역은 안 하냐고요. 충분하냐고요. 그런 걸 해나가면서 활동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업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야지 젊은이를 갖다 꽂으려고 했던 버티컬 정치는 망했다. 아. 슬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는 사실 6개월 정도는 정말 끝까지 기다려주려고 인내를 했었거든요. 처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똥볼 찰 때까지만 해도 기다려줬어요. 아니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좀 위태위태할 때쯤에 새날에서도 그 섭외를 하려고 제가 문자를 직접 보냈어요. 굉장히 정중하게 당대표급으로 대우를 하면서 문자를 보냈지만 바로 씹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쪽 진영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채널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아니면 비서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태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고. 정치인은 그 미디어에 관련된 사람들의 문자를 늦어도 꼭 답합니다. 맞아요. 그건 요즘 유튜브 같은 데들 빼놓고 뭐 저야 고민정 의원한테도 많이 씹혀서 뭐 연락을 안 줘 그분은 하여간 그런데 딴 사람들은 연락을 다 줍니다. 늦어도. 심지어 이원욱 의원이요. 네. 그 전략공천위원장 할 때 송영길 컷오프하고 그날 연락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넘어가고 나서 다시 컷오프 복귀된 다음에 이해하시죠? 어제는 전화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연락이 옵니다. 이게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정치는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날 화해하고 손잡아서 딜해야 되는 게 정치예요. 그렇죠. 근데 박지현은 혼자서 자기 몸을 벼랑으로 자꾸 던져요. 누가 좀 말려줘요. 그리고 주위에 이제 주위 사람들이 뭐 새날 나가라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최근에 했던 이야기 보면 본인은 정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정치를 하려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렇죠. 뭐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한테는 사실. 왜냐면 없어요. 이 2, 3개월 동안 그만큼 똥볼을 찾고 최근에 무슨 여성에 대한 범죄라던가 여성 인권에 대해서 본인은 정말 열심히 싸우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뭐 짤짤이니 이런 걸 가지고 난리를 칠 게 아니라 지금 선정우가 미국을 안 가고 징역 2년이 선고가 된 상황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는 왜 안 합니까?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는데 안 하면서 지금 이 선거에 내가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집중하는 거를 보면서 아 얘는 지금 목표가 그냥 여자를 팔고 있을 뿐이지 얘한테는 본인의 욕심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같은 여성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 보려면 그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저는 좀 소심하고 이 심지가 굳거나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리고 제가 확인해서 이게 정말 아니다 싶게 되면 같이 못합니다. 어저께도 어떤 방송 나가야 되는데 제가 싫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안 나갔어요.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대신 통병하게 당신이 누구를 싫어하는 것처럼 난 그 사람이 싫다. 조선일보 워딩 받아 쓰고 쓸데없는 얘기해가면서 뭐 원희룡을 뭐 일타 강사 이런 얘기하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방송하냐 난 못한다. 이러고 얘기했어요. 양해했고 그러고 나왔죠. 저는 그게 별게 아니고 제가 그걸로 옹졸하다고 욕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 똑같은 이유인데 사실 이게 팔이 아프면요. 몸에 가장 중요한 사지 가운데서 하나가 아픈 거잖아요. 4분의 1을 잘 못 써요. 근데 잊어버리고 머리가 나빠서 자꾸 본의 아니게 쓰게 돼. 그러다 보면 찌릿하고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열 오르고 미친다고 해야죠. 속에서 끌어올라서. 웃기는 건 방송하다가 손 잘못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제가 아파하면 그렇게 좋아한다? 이상한 변태들이 많은데 하여간 그래요. 밤에 더 아프잖아요. 더 아파. 9시 이후에는 아파. 계속. 근데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하는 거에서 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은 특히나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지현은 과거 행동 사람들이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과자 주던 그걸 입에 물고 주던 그건 사실 저는 욕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예쁜 아기가 있고 사내건 계집애건 그냥 입에 물고 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끄집어내는 게 이 일부 극렬 패미들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채팅방에 있었던 화면에 봤던 동영상이 노출된 적이 있어요. 아름답다, 아름다우시네 칭찬하는 것도 욕먹어야 된다. 네가 뭔데 평가하냐. 근데 자기들끼리는 그 방송에서 누구급은 아니고 강동원급은 어떻고 원빈급이 어떻고 그게 영상으로 짜러 붙어서 동영상에 다녀요. 그런 거 보면 겉다르고 속다른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끌고 가면 될 텐데 맞아. 저는 아까 마차님 얘기를 자꾸 오늘 지적해서 그런데 죄송해요. 예. 그랬잖아요. 박지현이 분명히 새날 주변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봤을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아니라? 박지현은 물어볼 사람이 없을 거야. 저는 새날 나갈 때 제가 김어준 총수 딱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나가? 말아 그랬대. 거긴 업자들이 보는 데야. 선수들이 다 모여서 매일 봐. 나가 무조건. 오케이. 왜냐하면 최고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2년 전 얘기지만 새날이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 2년 전, 3년 전에 이미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야 된 거지. 근데 박지현이 누가 물어볼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 거기서 정치인은 지금 우리가 요번에 그 서명하면서
20명 규모가 아니라 60몇 명이 서명을 했죠. 네. 어떤 식이 됐건.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김용민 의원에 있었던 게 10만 명 가까이 서명해가면서 당원의 권리를 늘리지 않는데 박지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층에 이재명 의원은 박찬대 의원하고 호흡이 잘 맞습니다. 같이 많이 다녔었고. 그리고 박지원조차도 김남국은 비서실장이 아니고 그 경선할 때 비서실장 했었어요. 근데 거기 묶여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 출마하는 거 이재명을 원했는데 내가 뭐 난 최고위원 나갈래 그러고 나갑니다. 손꼽으면 유력 정치인들은 너 대신 모여있고 심지어 이낙연조차도 그 경선 수용하는 거 결과하지 말라 했던 윤모 씨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홍보해야 될 박모 씨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박광원이라고 얘기 못해요. 그러고 있고 뭐 강병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패거리 같이 있습니다. 이게 계파가 늘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모여서 하는 힘이에요. 박지원은 누구랑 얘기합니까? 권인숙? 정춘숙? 누구랑 얘기하는데 언니들이랑 놀지 말고 사람들이랑 좀 놀아. 저는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고립됐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아까 그 사진 얘기도 잘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이 와중에 그러니까 그 단독으로 냈던 곳이 그 아이 뽀뽀하는 그 사진을 단독으로 냈던 곳이 여성경제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루로 남아 있어야 되는 그렇지. 여성계까지 그렇죠. 등 돌렸다. 왜 그러냐면 제가 월화수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왔던 게 노영희 변호사님의 표현이 적합한 게 콘텐츠 없는 관종의 말로예요 지금. 말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절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정도껏 해야죠 진짜로.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7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말로가 오면 네. 사실은 비대위의 수명이라는 게 그냥 선거 때까지였잖아요. 지선까지. 대선 끝나고 지선까지였는데 본인이 그걸 알았으면은 나쁜 어른들 꼬임에 맞장구를 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장구 쳐서 지금 선거 망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정치 생명을 세우려면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회방을 놨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위에서 그 많은 당원들이 특히나 지지자, 열성 지지자들이 박지원이 하는 걸 봤잖아요. 더 이상 지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청년으로서 저를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밀어주냐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정의당에서 곧 쫓겨날 이제 비례 의원들하고 같이 창당을 하시라고. 그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안 돼. 여기에서 공주셋은 아무것도 안 돼. 무소리가 안에 껴있어야지. 공주셋이 장혜영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셋이 모여있으면 합의도 안 되고 밥 먹는 장소도 못 골라. 그래 그렇지 않아도 정의당 얘기 좀 하려고 했었던 게 그 류호정 씨 같은 경우는 스타일만 있고 컨텐츠가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결국은 스타일로 처음에 주목을 받았다가 퍼포먼스를 하다가 아니, 그런 식으로 비례 의원을 뽑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망하려고 심상정이 하는 욕 거예요. 먹어야 될 거죠. 네. 처음부터 다들 지적했는데 아니 신장식을 떨어뜨리고 유호정을 갖다 집어넣을 정도면 진짜 이 망할 전문직은 자격이라는 게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법률가가 나쁘다가 아니라 몇십 년 전에 뭐 흠이 있었다. 당장 벌어진 것과 똑같이 다뤄도 되고 둘 다 떨어뜨렸다면 저는 정의당의 신장식 변호사를 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류호정은 똑같은 이유로 나갔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쳤고 저는 그러면서도 류호정이 잘했다 싶은 게 나름 살랑살랑 해가지고 지금 골치 아팠던 대구시장이 되셨던 홍준표님과도 동의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정치인은 제가 말했듯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사진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의당 사람 가운데서 노회찬 의원 같이 굵직굵직한 걸 안 하고 사진빨이라고 남긴 건 유호정이 유일했어요. 근데 스타일만 있어요. 그게 스타일만. 국진당 의원들이 많이 하는 국정감사 때 이상한 거 갖고 나오기 이런 걸 시전한 거거든. 근데 멀쩡할 때 문신 등판에 그러고 집어넣는 걸로 주목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 의원실 공개하는 걸로 그런 사진으로 무슨 스타일방이야 이런 거 보면 이상한 걸로 포지셔닝했구나. 근데 잘 버티긴 했어요. 그나마 이름은 알게 됐으니까. 근데 스타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원 씨도 스타일로는 버티다가 지금 나와서 대중들한테 컨텐츠를 보여줘야 되는데 컨텐츠가 없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봐요. 자, 우리가 각자 이렇게 이슈를 준비를 해오니까 한 시간이 너무 알찬 것 진짜. 같아요. MS 도스 하는 날 조금 사회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시작하고 나면 너무 재밌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이준석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무엇을 한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승리하고 난 뒤에도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선 하엽시 까내려가서 궁금하다.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 알른 소리하고 들어갔으니까. 이준석이 한 말이에요? 네, 지금 읽어드렸던 게 이준석이 했던 말인데 오. 잠시 울먹인 이준석 연기 점수 제 점수는요. 정말 이거 얼마 안 되고요. 이러다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나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이 메이고 울먹이고 참
요즘 애들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 거기서 재정 수요는여로 넘어간다고요? 네, 그래야지 어떡할 거야. 자,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번에 결과를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재밌었던 MS 도스 여러분 새날 그리고 구본기 TV, 곽동수 TV 각각 찾아서 구본기 월드입니다. 네, 구본기 월드 네. 이렇게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